오늘은 이제 특강 1교시 바로 보충이긴 한데 이제 특강 구성에 대해서 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특강 처음 듣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특강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진행을 할 때 그 앞에 책에 나와 있는 유닛 1 같은 경우에 시제 같은 경우에를 한 번에 다 나가요. 그래서 이 특강을 듣고 나서 지금 유닛 1을 보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닛 1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 숙제로 풀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책은 여기 전체적으로 숙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특강은 이제 팩트 테스트를 같이 보는데, 그래서 유닛 1에서도 우리가 보충을 할 때 마지막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시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도 최대한 이제 본인이 팩트 테스트 볼 수 있으면 옆에 테스트지 놓고 시작하세요 하면 그때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이제 문제 푸는 시간까지 설명을 하면서 같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요거는 한번 풀어보고 답 체크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때그때 풀고 답 같이 체크해보면 돼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특강 지금 책은 나가 있지만 워크북에 있는 숙제는 같이 안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강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해서 숙제로 나눠줄 건데, 지금 유닛 1을 어쨌든 보충을 하는 친구들은 숙제가 그만큼 밀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닛 1 프린트랑 유닛 2 프린트를 다음 주 토요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강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한 파트씩 시제 부분을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전에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유닛 2에서는 유닛 3에서는 전부 다 그 투부정사나 이런 표현들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한꺼번에 다 한 시간 안에 나간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방학 동안에 그 분사 파트가 앞에 분사 파트가 또 숙제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 보충하는 친구들은 지금 남아있는 숙제 양이 꽤 많아서 최대한 보충하고 완공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숙제를 마무리하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일단 이제 좀 같이 보면 우리가 이제 유닛 1부터 첫 번째부터 현재 진행 시제가 나오는데, 오늘 할 내용은 그냥 전체적으로 시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영어에선 표현을 하는가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영작을 할 때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영어에서 시제는 딱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옆에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죠. 만약에 말하는 속도가 이건 이미 쓴 거라서 좀 빠르면 영상 잠깐 멈추면서 조금 써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는 현재는 항상 현재만 일어나는 일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가 물론 이제 나는 뭐 이다, 뭐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아니면 속담에 관련된 내용일 때도 현재 시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일반적인 사실이라던가 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이따가 이제 프린트를 하나씩 더 나눠줄 건데 그걸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역사적 사실일 때 과거 시제를 쓰면 돼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에서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과거 시제 당연히 내가 예전에 했던 거 표현하는 일이지만 그 이전이 아니라 먼 옛날이라도 역사적인 사실의 내용이 들어가면 항상 과거 시제를 써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 will이나 be going to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나타나는 내용 자체는 이제 즉흥적인 미래에 관련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경우는 will을 쓰고, 만약에 내가 계획한 내용이 있다, 내가 앞으로 뭐 이런 계획이야, 다음 주에 뭐 친구를 만날 거야, 계획을 잡았다 하면 그때는 be going to로 써주고요.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준다는 게 이제 이 형태예요. 그리고 미래 시제는 will이나 be going to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내 주긴 하지만 위에서 가장 가까운 미래 같은 경우 곧 일어날 거예요. 뭐 오늘인데 오늘 저녁 8시에 곧 1시간 뒤에 뭐 영화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까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현재나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제 현재 진행 시제를 같이 보게 될 건데, 현재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옆에 있는 현재, 과거, 미래랑 진행이라는 그 동작이랑 같이 합쳐진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중일 수도 있고, 과거에 일어났던 중일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나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행은 요 세 가지 형태에 같이 붙어서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행 시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비동사에 플러스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특별하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나타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얘를 현재 진행 시제라고 부르려면 앞에 있는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써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시제는 am, are, is에 플러스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해줘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문장들도 같이 봐주면 현재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시점의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죠. 해석은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인데 일단은 영작을 할 때도 한국어에 이런 중이다라는 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보면 현재 진행 시제구나라고 알고 위에 있는 이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이제 아까 얘기한 건데 요 미래 시제가 현재나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미래에 곧 일어날 건데 좀 확정된 계획이나 사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쓸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 곧 떠날 거야. 이제 떠나려고 확정이 되어 있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진행 시제를 써도 이건 내가 지금 떠나는 중이야 이게 아니라 곧 떠날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특히나 이제 현재 일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표시를 많이 써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now라든지 at the moment라는 지금 이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현재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이 나뉘는데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랑 주어만 자리를 바꾸고 현재 분사인 요 ing가 뒤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기억을 해주고 나중에 테스트 할 때도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나간 내용들이 다 테스트 범위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조금 더 서술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 문장을 영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알면 좋아요. 한국어는 나는 점심을 먹는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 문장을 쓸 때는 나는 하고 점심을 해서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먹는다라는 동사가 항상 한국어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영어는 동사가 주어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영작을 하게 되면 먹는다라는 한국어에서의 이 동사를 먼저 찾아서 주어 뒤에 영어로 영작을 할 때 얼른 붙여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의미 단위에 맞게 끊어서 요거를 배열을 바꿔준 거예요. 요게 항상 순서를 지켜주면 돼요. 한국어 문장을 보고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먼저 영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심을 먹는다를 I have lunch에서 동사 다음에 목적어 형태로 영어에서 써주고 동사가 찾았는데 그냥 먹는다가 아니라 먹는 중이다예요. 그럼 이건 진행이란 뜻이고 현재 진행이죠. 그래서 be 플러스 MRIs 플러스 ing. 당연히 MRIs는 주어에 맞춰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은데 부사, 지금이라는 부사가 한국어에 딸려 있어요. 영어에서도 부사는 항상 이제 대부분 뒤에다 많이 써줘요. 뭐 빈도부사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러면 얘를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좀 써달라라는 뜻이에요. 사실 부사는 부가적인 내용이라서 원래는 문장에 뭐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큰 이상은 없어요. 근데 영작을 할 때 부사는 항상 마지막에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고 중요 성분이 먼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사는 영작할 때 항상 맨 뒤에 쓰라는 게 아니에요. 좀 나중에 생각을 해주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계획이 아니라 먹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밑에 있는 예문에서 똑같아요. 학교가 이전을 할 것인데 뒤에 있는 이 한국어 문장을 잘 보라는 거예요.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will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전할 예정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예정이라면 be going to를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배우는 이 챕터에서 배우는 게 현재 진행 시제이기 때문에 진행 시제가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be 플러스 ing를 써도 학교가 지금 이전하는 중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곧 이전할 예정이다. 다음에 이전할 예정이다도 보였을 때 진행 시제를 이렇게 영작을 해서 쓸 수가 있구나. 뭐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당연히 요거는 미래의 기보, 진행이 아니라 계획을 나타내는 거죠. 미래의 계획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되고요. 이제 문법 확인도 같이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중이다라고 했을 때도 주어 동사를 항상 먼저 찾아서 그럼 내가 앉아있는 중이면 진행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형태를 맞춰서 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이 아니다. 동사를 잘 보라는 거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는 비동사 뒤에 not을 썼고 그 뒤에 ing까지 형태를 맞춰줬으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중인가요? 이것도 진행 시제인데 진행 시제는 비동사랑 같이 써야죠. 비동사 플러스 ing예요. 이런 두 같은 이런 아이들은 절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동사 앞으로 의문문일 땐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ing도 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돼요. 다음 주 일요일에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과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라고 해서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특별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당신의 아이들을 주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어는 뒤에 은는이가가 같이 붙는 게 주어예요. 근데 당신의 아이들 뒤에는 과라는 게 붙었잖아요. 뭐뭐와 함께 이런 건 전치사 with을 쓰는 거지. 절대로 주어,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주어는 알고 봤더니 물어보는 게 이제 당신의 아이들이랑 무엇을 할 예정이라는 건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you고요. 무엇을이라는 건 이제 의문사기 때문에 맨 앞으로 보내주고 할 예정이라고 해도 이제 미래에서 약간 벗어나서 현재 진행을 쓸 수 있다.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만들어주면 영작할 때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옆에도 축약형을 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축약형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서 그냥 안 써도 큰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문제를 풀 때 꼭 조건을 잘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자, 에이미가 먹는 중이다. 비동사 플러스 ing. 당연히 현재 진행이고요. 미스터 스미스가 운전 중이다. 미스터 스미스 driving. 피터가 사용하는 중이 아니에요. 그러면 isn't using. 어머니가 요리하는 중도 아니고요. isn't cooking. 확인하는 중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의문문이라는 걸 알면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는 뒤에 있고 그 다음에가 ing 이 순서대로 써줘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가는 중인가요? 라고 할 때도 주어를 is가 얘가 단수잖아요. 그래서 is 그 다음에 going 이렇게 써주면 되고 소포가 도착할 예정인데 우리가 오늘 예정이라고 할 때도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is arriving. 올 예정인가요인데 이것도 현재 진행 쓸 수 있지만 주어가 복수죠. 그래서 are coming to the festival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다음 밑에는 사실 영작하는 건 수업 시간에 한번 혼자 해보라고 하고 답만 체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답을 최대한 보지 말고 본인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요거는 한번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썼던 거라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말로 답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지금 글을 수정하는 중인데 I am 한 다음에 중이니까 이 동사를 활용해야 돼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correcting my writing 지금 at the moment 이렇게 써주고 그녀가 기차에 서둘러 타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현재 진행이죠. She's getting on the train in a hurry. 이렇게. 그들이 흔들고 있는 중일 때도 비동사 플러스 ing. Waving at us on the bus. 펄이 지금 통화 중인 건 아니니까 Paul isn't talking on the phone now. 이렇게. 세라가 오른손 쓰나요? 왼손 쓰나요? 라고 할 때는 의문문이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가고 세라가 가운데 오고 그 다음에 이제 using 이라는 ing가 있어야겠죠.
그다음 뒤에는 뭐 her left hand or right hand now 이렇게 쭉 써주면 되고요. 당신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 예정인가요? 하면 무엇을이라는 what이 있으니까 의문사는 있으면 앞으로 나가면 돼요. what 그 다음에 비동사 are you 그 다음에 having for lunch 해서 물음표까지 찍어주면 이제 완벽한 의문문을 만든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조금 더 쓸 시간이 필요하면 지금 멈추고 좀 써주면 돼요. 다음에 뒤로 이제 우리 넘어갈게요. 유닛이 많아서 사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유닛 2에서 이제 과거 진행 시제를 배울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진행은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제라는 요 과거라는 시간이 같이 붙어요. 그럼 얘가 현재 일어난 건지 과거 일어난 건지 미래 일어난 건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현을 비동사가 바뀌어서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시점에 진행 중이었던 일이 있겠죠. 그래서 비동사는 과거형이 2개밖에 없어요. was나 were밖에 없어서 그냥 하는 중이었다 라는 의미로만 써주면 되고 이제 주로 과거라는 나타내는 어떤 부사나 부사절과 같이 쓰이는데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건 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then이랑 at that time은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그때 그 당시에는 옛날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있으면 과거 시제를 쓰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제 when으로 시작하는 거 어떤 걸 했을 때, 뭐 내가 책을 읽었을 때 근데 당연히 when 안에 있는 것도 과거 동사가 나타나야지 이게 옛날에 일어났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last라는 거 있잖아요. last가 뭐 지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난달 last month, 뭐 last Friday 이런 식으로 쓸 때 이것도 전부 다 과거 시제를 써야 되고요. in 플러스 과거 연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어떤 시점, 과거 시점에 일어난 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만 써줘야 돼요. 다른 시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영작할 때도 안 왔다가 원래는 그냥 살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과거예요. 일반적인 과거는 비동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더구나 살지 않았다는 부정이잖아요. 일반 동사의 부정은 don't나 doesn't나 didn't 세 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부정을 해주는데 얘는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살지 않다 이게 아니라 살지 않았다 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didn't 그 다음에 얘가 어쨌든 부정을 나타내주는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과거 일반 동사 부정이에요. 과거 시제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은 건 과거 진행이잖아요. 그러면 살지 않았다는 진행은 아니에요. 살던 중이 아니었다. 이게 진행 시제예요. 뭐뭐 하는 중이 아니었다. 그러면 아니었다 중이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비동사를 떠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형태는 ing, 이 형태에 맞춰서 바꿔서 써요. 앞에 있는 we가 복수죠. 1인칭 복수. 그래서 비동사를 were로 바꾸고 not은 이제 부정이니까 not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진행 시제는 ing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가 이렇게 만족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당시에라는 부사가 있으면 이제 뒤편에 at that time 이렇게 써주면 돼요. 나는 청소를 했다. 이건 진행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청소를 한 거지.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쓴 거고 내가 청소를 옛날에 하는 중이었어요. 진행 시제는 be 플러스 ing인데 비동사를 과거로 쓰라는 거야. 그러면 I라는 거는 원래 am이라는 걸 현재 쓰는데 am을 이제 was라고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was cleaning 과거 비동사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청소를 하는 중이었다. 뭐뭐 할 때, 엄마가 왔을 때인데 내가 하는 중이었다. 청소를 이런 거잖아요. 때는 when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는 안에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있어요. 접속사 안에 주어 동사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주어에는 무조건 있는 이가가 붙고요. 동사는 오다, 왔을 때. 그럼 과거 동사를 써야지 과거 시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my mom 과거 시제로 came 이렇게 써주면 얘가 영작을 잘 한 거구나 이렇게 체크해주면 돼요.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동그라미를 해주면 그들이 영화관을 찾는 중이었어요. 중이었다.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가 근데 과거. 나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요것도 듣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고요. 우리 didn't 얘 뒤에는 절대 ing 쓰면 안 되고요. 항상 동사 원형을 바꿔줘야 돼요. 그다음 당시 작동하는 중이었나요? 진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was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working ing로 이제 바꿔서 써주면 형태에 맞게 써준 게 돼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는 중이었나요는 문장의 주어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 중이었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when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하는 중이었다. 이게 이제 진행 시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 시제 비동사 과거 were 그 다음에 ing doing 이렇게 쓰면 돼요. 옆에 있는 페이지도 한번 일단 시간을 좀 멈추고 쭉 해보면 돼요. 시간은 뭐 한 5분 정도 사실 걸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시간 맞춰서 어느 정도 좀 썼으면 이게 페이지가 지금 많아서 일일이 다 사실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는 본인이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악가가 연주 중이었다도 was playing 과거 진행 시제에 쓰면 되고 먹는 중이었다도 were having 그 다음에 울리는 중이었다도 was ringing 여기 쥐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Karen friend 2명이니까 were studying 살고 있지 않았다는 weren't living 찍는 중이었다 were taking 숨어있는 중이었나요 were you hiding 근데 여기서는 누가 사용하고 있었나요인데 사실은 한국어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화장실은 을을이 붙었는데 주어가 될 리가 없죠. 누가, 은는이가 요게 붙은 게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 자체가 여기선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ing의 주어를 또다시 써주지는 않아요. 요 사이에 후 자체가 주어예요. 그래서 Who was using the bathroom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밑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시간을 주고 혼자서 해본 거기 때문에 다 맞춰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공원 걷고 있었던 거는 Many people were walking in the park고 내가 집에 왔을 때 거기서 한번 문장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두 문장이에요. 내가 집에 왔다. 나의 개가 자고 있었다. 그걸 합쳐서 뒤에 과거 시제로 바꿔주는 거 까먹지 말고요. My dog was sleeping when I came home. 이렇게 쓰면 되고 내가 그때 전화로 피자를 주문하고 있었는데 그럼 I was ordering a pizza on the phone. 그 다음에 그때 then 이렇게 마지막에 써주면 돼요. 다음 문을 통해는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먼저 쓰이면 돼요. So many people were getting in 했을 때 여기 t 두 개 써주고 through the gate 해서 여기 한 번 더 마지막에 정리해주면 돼요. 다음 당신과 데이비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나요는 What were you and David talking about인데 두 명이기 때문에 were 써준다는 거 잘 봐주고 그 복사기가 멈추지 않고 출력 중이었는데 일단 복사기가 주어예요. 그 복사기가 copy machine 출력 중이었다 was printing out 멈추지 않고 without stopping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닛 3으로 넘어가면 현재 완료 시제를 같이 볼 건데 이제 구분하는 게 있어요. 여태까지는 현재, 과거, 미래 그냥 이 세 가지만 단편적으로 배우고 이제 각각 진행 시제랑 합쳐지는 걸 배웠어요. 이제는 현재 완료로 넘어가서 현재 완료로 용법이랑 과거 시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을 해줄 건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세 가지 시점은 이제 이렇게 그릴 때 이때 일어났고 이때 일어났고 이때 일어난 거예요. 각각의 다른 시간과는 연관이 전혀 없어요. 근데 현재 완료를 쓰면 이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사실 한국어에는 특별하게 한국어로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옆에 용법 구분을 해주면서 아 이런 용법이 있으면 얘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 시제랑 한국어에서 이제 영작할 때 해석을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앞에서 배웠던 과거 시제를 떠올리면서 사실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일단은 밑에 이제 해석을 좀 읽어보면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한 시점을 일어난 일이 현재에 쭉 일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한국어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옆에 있는 요 요법 네 가지의 해석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눈치챘으면 알맞은 형태를 써야죠. have, has, 과거 분사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는 두 가지 차이가 구분을 하자면 현재랑은 무관한 과거의 일이에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지금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과거 시제, 과거 동사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런 같이 쓰이는 부사구로 구분을 해줘요. 그러면 현재랑 과거랑 모두 같이 포함하는 부사구를 써줘야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용법을 일단 필기를 해주면 돼요. 옆에 용법이 현재 완료 시제와 같이 쓰이는 부사구들이에요. 1번에 완료 시제가 있고요.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을 해서 지금 막 끝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막이라는 게 들어가야죠. just랑 이미 끝냈어요. already랑 yet은 아직 못 끝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yet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사가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그냥 했다라고 해석이 돼도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계속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하고 있다는 건 이제 기간이 그러면 계속해서 얼마나 하고 있냐 이런 그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for 어떤 동안, since는 뭐뭐 이후로, 그다음에 how long은 얼마나 오래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문장에 드러나 있으면 이거는 현재 완료를 써주자 이런 말이에요. 일단 경험은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걸 해본 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한 번 해봤는지, 두 번 해봤는지, 세 번 해봤는지, 아니면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예전에 그런 방문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나타내줘서 해석은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가고요. 같이 쓸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회, 0회, never 한 번도 안 해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사들 같이 쓰이면 현재 완료. 마지막에 결과는 특별하게 같이 쓰이는 부사구는 없지만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이제 꽤 있어요. 동사들은 과거에 했는데 지금 뭐뭐 했다라는 뜻으로 옛날에 내가 차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완료를 쓰면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이제 잃어버렸다는 lose 그 다음에 가버렸다라는 go 그래서 가서 안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샀다 사서 계속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나타내주는 동사들과 항상 같이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결과고요. 밑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에 3번에 해석을 같이 보면 아까는 이제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는 부사들을 봤는데 과거 시제랑 같이 쓰이는 부사구가 분명히 있었어요. 과거의 시점을 표현해야 돼요.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까 현재 완료는 언제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부사구고 과거 시제랑 같이 쓰는 부사구는 옛날에 언제 일어났어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는 then, at the time, 그 당시에 ago 전에 언제 뭐뭐 할 때 when으로 시작하는 요 구절이 있었죠. the last 지난 그다음에 in 플러스 과거 연도 이것도 정확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현재 완료랑 같이 쓰지 않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테스트, 백지 테스트나 이런 거 볼 때도 꼭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럼 밑에 이제 같이 보면 영작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지난달에 말을 탔어요. 그럼 지난달이라는 건 특정하게 과거 시제를 표현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럼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ride, road라고 해서. 근데
이제 내가 말을 여러 번 타봤다라는 말이 있으면 여러 번이라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횟수를 나타내죠. 횟수를 나타내주는 times가 등장을 하면 have pp로 바꿔서 써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구분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울에 2015년에 살았던 때 2015년이라는 것도 in 2015이잖아요. 과거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쓰면 안 돼요. 근데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현재 완료로 동사를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사를 보고 동사를 바꿔서 써주는 게 이제 요번 영작을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도 그냥 눈이 많이 왔다만 보지 말고 이제는 부사까지 작년이란 부사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 시제를 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이겠죠. 그래서 has pp를 써달라는 거고요. 내가 어제는 정확하게 과거죠. 어제는 그냥 과거 시제를 쓰면 돼요.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경험이에요. 그래서 has pp를 쓰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영작할 때 주의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동사를 잘 바꿔 써야 돼요. 부사에 따라서 동사를 바꿔 쓰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확실하게 과거죠. 그럼 lost를 lost라고 쓰고요. 한 번 말해본 적이 있어요. 요거는 has pp를 쓰라는 거예요. 입어본 적 있다는데 한 번이에요. 이것도 have were. 물론 이제 has랑 have가 바뀌는 이유는 앞에 주어가 단수라서 has고 앞에 주어가 복수라서 have예요. 근데 우리가 가본 적이 있다는 건데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we have been 해서 이것도 경험이니까 현재 완료. 내가 6살 때 정확하게 과거죠. when으로 시작하는 부사 구예요. 이거는 have라는 동사를 과거 동사로 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Mary가 키워왔는데 오랫동안. 그럼 오랫동안 또 기간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래 키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has grown이라고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요. 여러 번이라는 거 이제 times 횟수가 있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험이에요. 그래서 have pp고요. 8번에는 일주일 전에 ago가 있으면 정확하게 시점이 있죠. 일주일 전에 갔어요.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went skiing이라고 해서 그냥 과거 시제로 go를 바꿔서 써주는 게 좋다. 영작할 때 이걸 지켜서 써주자. 밑에 있는 문장, 통문장 영작도 본인이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 답을 확인해주면 돼요. 꼭 본인이 먼저 해보세요. 그래야 틀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럼 팸이 1시간 전이니까 당연히 ago가 보이면 우리 그냥 과거 동사 쓰면 되죠. 일해본 적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뭐 몇 번, 언제 이런 말은 없지만 일단은 경험이란 뜻이야. 해본 적 있다는 건. 그래서 has pp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she has worked part-time at a convenience stor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산드라가 얘도 뭐뭐 해본 적이 있는데 얘는 이제 좀 친절하게 횟수를 줬어요. 그래서 has pp라는 형태로 쓰자. 우리가 작년에 라는 말이 있으면 작년에는 과거 시제로 써야 하는구나. 항상 과거를 나타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소문을 여러 주째, 그럼 여러 주 동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for 플러스 기간을 나타내 주고 그 영화가 언제 시작했나요인데 우리 when으로 시작하는 건 항상 과거 동사를 쓰자고 앞에서 했죠. 정확한 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 did라는 과거 조동사를 써줘야 해요. When did the movie start?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는 꼭 주의해서 영작 다시 한번 연습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뒤에 있는 건 이제 사실 현재 완료의 다양한 형태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제 현재 완료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각각의 용법을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 유닛이 조금 많아지는데 앞에서 용법은 전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 위주로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유닛 4는 이제 현재 완료 형태를 나타내는 거라서 긍정문일 때는 그냥 have pp 쓰는 거 아는데 부정문은 그럼 not을 어디 붙일까? have랑 pp 사이에 not을 붙이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have랑 has만 앞으로 나가면 돼요. 주어는 이렇게 그대로 있고 그 다음 과거분사 내려와야죠. 그래서 과거분사는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과거분사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동사 변화의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그다음에 이제 옆에 긍정문에도 우리 축약형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사실 V가 붙어서 큰 상관 없는데 he나 she 같은 경우에는 이게 has를 축약해 버리다 보니까 요 s가 똑같이 축약이 돼요. he is랑 he has랑.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has인지 is인지 구분을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비동사는 사실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주로 뭐랑 같이 쓰여요? 현재 분사인 ing. 그러니까 진행형에서 좀 더 많이 쓰이죠. 그래서 뒤에 오는 형태가 현재 분사인 경우가 훨씬 많고요. has는 항상 누구랑 써요? 과거 분사랑 쓰죠. pp랑 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형태가 과거 분사가 보이면 이건 has란 뜻이고 뒤에 남아 있는 게 ing면 이건 is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형태를 잘 기억을 하면 여기서도 구분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not을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다는 뜻이고 대답할 때는 have나 has로 물어봤으면 대답도 have나 has 아니면 haven't나 hasn't로 이제 해주면 돼요, 대답을. 밑에도 영작을 좀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어제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어제라는 정확한 과거 시점이 있죠? 요건 이제 우리가 과거 부정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 부정은 얘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나 does나 did를 사용을 해서 not을 붙여서 써주는 게 일반 동사의 과거 부정이에요. 과거 시제의 부정. 근데 이제 우리는 몇 달째라는 기간을 같이 나타내는 말을 써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몇 달째 못 받고 있어 이런 뉘앙스를 줄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분사를 현재 완료를 요 시제 부분에 써달라는 말이고 당연히 받지 못했다는 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not을 축약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서로 만났었나요? 이것도 이제 have pp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과거예요. 만났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만난 적이 있나요? 경험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have pp를 사용해서 현재 완료 시제로 바꿔서 영작을 해달라. 그리고 전에라는 말도 과거의 과거 경험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라는 말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have pp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의문문 만들 때 시작하는 단어가 영작할 때 굉장히 달라요. 그럼 밑에 이제 동그라미 해보면 내가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I've 한 다음에 pp를 써야 되니까 it은이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아직이라는 yes이 있어요. yes은 완료 시제랑 같이 써요. 그래서 hasn't shown 완료예요. 아직까지 이게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벌써 다 했니? 벌써도 우리 완료 용법에서 봤죠? 용법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did로 시작할 게 아니라 현재 완료를 쓰래야 have pp. 다음 지난 3년 동안이에요. 동안 얘도 has pp를 써야 되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not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hasn't heard 이렇게요. 뒤에 있는 것도 꼭 한번 본인이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답을 체크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요게 형태가 이제 영작할 때 그냥 보고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생각을 해서 써야지. 그리고 나서 틀린 부분을 봐야죠.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린다가 안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has not인데 이제 사실은 부정문 축약형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hasn't라고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멈추지 않고 있는 것도 hasn't stopped고 뒤에 sense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5년 동안이라는 또 힌트가 있으니 have used 부정문이죠. 읽었나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형태는 have has 주어 그 다음에 과거분사. 보관해 왔나요도 have has 주어 과거분사. 끝냈나요? have has 주어 과거분사. 이 형태에 맞춰서만 쓰면 돼요. 자고 있는데 이건 뭐 자고 있는 중일까? 그런 게 전혀 아니죠. 10년 동안이라는 동안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이에요. 그래서 Snow White has slept 해서 현재 완료를 써주죠.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직은 지금 못 들어봤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haven't listened 해서 현재 완료를 쓰자. 통문장 영작은 항상 본인들이 하면 돼요. 먼저 꼭 하고 그 다음에 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영상 멈춰서 잠깐 쓰면 되잖아요. 이건 멈춰서 잠깐 쓰고 그 다음에 답은 지금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다음에 당신이 이전에가 보이면 이것도 before는 have, pp를 사용해요. 그래서 have you played volleyball before? 이미라는 것도 already가 있잖아요. 그래서 has joined the club already 아니면 has John already joined the club 둘 다 가능하고요. 저 가게가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럼 the shop hasn't opened yet 이렇게요. yet은 항상 문장 끝에 써주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여러 시간 동안 지연되고 있는데 the plane has been delayed for hours 이렇게 우리 for 있으니까 이웃들이 오랫동안 서로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럼 the neighbors haven't none 해서 이걸 바꿔줘야죠.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이렇게 그녀가 벌써라는 것도 현재 완료인데 일단 의문문이면 의문문 형태에 맞춰서 have, has, 주어, pp 근데 이제 already는 여기 있어도 좋고 뒤에 있어도 큰 상관없지만 has she already arrived in Seoul? 아니면 has she arrived in Seoul already? 이렇게 두 개 다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already는 조금 문장 가운데 쓰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해요. 뭐 틀렸다, 끝에 써서 틀렸다 그런 게 아니라 영작할 때 그런 빈도수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현재 완료 계속 같은 경우에는